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주택가를 중심으로 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일찍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벌들의 번식이 빨라져 개체수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들이 도심 지역까지 서식지를 늘리면서 벌집 제거 활동도 평소보다 3주 일찍 시작됐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아파트 4층 창문 위로 벌집이 달려 있습니다. 벌써 사과나 배보다 큰 크기로 자랐고 애벌레들도 여럿 있습니다.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독침을 가진 말벌집입니다. 인근 또 다른 다세대 주택에서도 말벌의 일종인 쌍살벌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는 아직 작지만 창문가로 날아드는 벌에 주민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너무 커서 무서웠고요. 저를 이제 쏠까봐 무서워서 안쪽 창문 못 닫고 바깥에 창문 닫아놓은 상태였는데 집에 안에다가 또 지었을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올해에만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59건의 벌쏘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17일 세종시 금남면에서 카페 정화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가까스로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벌은 보통 7월에서 9월 사이 집중적으로 번식하지만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달 말쯤에야 시작하는 소방대원들의 벌집 제거 활동도 3주 정도 빨라졌습니다. 올해 벌써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많은 1,200여 건의 벌집 제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별다른 보호 장비 없이 무리하게 벌집을 제거하다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발견 시 119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말벌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벌집이나 이런 것들이 보였을 때는 저희 119에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제거를 해드리기 때문에. 만약 벌집과 접촉했다면 머리를 감싸고 20m 이상 장소를 벗어나야 하고 벌에 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벌침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뒤 즉시 병원에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세종과 서산, 태안, 당진, 천안, 아산과 홍성, 예산, 청양, 부여, 공주, 보령과 서천 등 충남 12개 시군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부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저녁까지 100에서 200mm가량 산발적으로 내리겠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 사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산과 태안, 당진, 홍성, 보령과 서천, 아산, 예산 등 충남 서해안 인근 8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47건의 강풍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예산군 덕산면과 서산시 해미면 등지에 도로와 주택 30곳에 나무가 쓰러졌고 간판이 떨어지려 한다는 신고가 8건, 통신주 쓰러짐이나 천막 날림 등 기타 피해 신고가 9건 접수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까지는 강한 바람이 이어질 수 있다며 강풍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배터리가 폭발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잘못된 전압에서 충전하거나 여름철 밀폐된 공간에서 보관하다가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 건데요. 화재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김철진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골조만 앙상이 남은 채 차량 한 대가 불에 탔습니다. 시작은 트렁크에 보관돼 있던 전동휠.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차량 한 대를 태운 겁니다. 앞서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선 발코니에 보관 중이던 전동 킥보드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등 주말 사이 대전에선 전동기기 배터리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에는 리튬 2차 전지가 사용되는데 작고 가볍다는 장점은 있지만 화재와 폭발의 위험성도 커 이용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전을 비롯한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의 배터리 화재 사고도 2019년 12건에서 2020년 45건, 2021년 5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방재시험연구원이 전동 킥보드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배터리 화재 실험을 진행했는데 잘못된 전압에서 충전을 하거나 배터리 표면에 과한 열이 가해지는 경우
10여 분이 지나지 않아 내부가스가 분출되면서 배터리에 불이 붙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규격이 아닌 충전기를 사용하거나 뜨거운 여름 밀폐된 차량 안에 보관하는 등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직사광선에 노출된 차량 내부나 전기 히터 전면 등 60도 이상 고온으로 유지되는 장소 등에서는 전지를 보관하거나 충전하는 것을 피해야. 전문가들은 승차 정원을 초과 탑승하거나 기기를 임의로 개조하는 행위도 배터리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 한 번 붙으면 쉽게 불이 꺼지지 않아 가연물이 많은 곳은 피해서 보관하고 장시간 방치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자동차 표면에 흠집이 나면 다시 색을 입히는 도장, 도색 작업을 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죠. 화학연구원이 햇빛을 쬐이면 자동차 표면에 생긴 흠집이 저절로 사라지는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낮 햇빛에는 30분, 돋보기를 이용해 빛을 모으면 불과 30초 안에 흠집이 감쪽같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장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표면에 투명한 액체를 분사해 코팅합니다. 건조가 이뤄진 뒤 칼로 수차례 표면을 긁어 흠집을 냅니다. 햇빛에 긁힌 부분을 노출시킨 뒤 30분이 지나자 표면이 말끔하게 원상복구됩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쪼이니 30초만 해도 흠집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화학연구원이 자동차 표면이 긁혔을 때 햇빛만 쬐어도 스스로 원상복구되는 투명한 코팅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자동차에 흠집이 생겨 다시 도장하는 수요가 줄어 자동차 관리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한 코팅 소재는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서 빠르고 물성 변화 없이 자기 치유가 가능합니다. 햇빛이 표면에 흡수되면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개발된 코팅 소재는 광열 염료로 온도가 올라가면 그물망 구조로 되어 있던 고분자들이 해체돼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며 자가 치유되는 원리입니다. 특히 자가 치유 염료들은 분자의 이동이 자유롭다 보니 내구성이 떨어져 상용화가 어려웠는데 연구팀은 내구성도 기존 코팅 소재와 동일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투명한 염료로 고유 색상이 없다 보니 제품 색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값도 저렴한 데다 다양한 도료에 배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광열 염료는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염료인데 무기 소재가 아닌 유기 소재 기반의 광열 염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투명하면서 흡광 계수가 높아서 소량만 사용해도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5년 이내에 실용화가 가능하다며 자동차는 물론 다양한 수송기기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정보기기, 건축 재료 등의 코팅 소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장서경입니다. 지난 26일 새벽 1시 55분쯤 세종시 소속 8급 공무원 28살 여성 A씨가 세종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A씨에게 주어진 업무가 과중했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유족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만간 진상조사위원회를 열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짜로 만든 회사에 들어가 수거책 역할을 한 50대 A씨가 범죄 가담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보이스피싱 일당이 허위로 만든 회사와 부동산 실사와 대출 관련 업무를 맡는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들과 만나 1억 원 가까운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은 A씨가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인식하지 못한 채 돈을 받아오는 일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구 35만 명으로 충남 제2의 도시인 아산시에는 1000석 이상의 대규모 공연장이 아직 없습니다. 전용 공연장이 없다 보니 각종 예술 행사들이 다른 용도의 시설에서 치러지고 유명 공연 유치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박경기 시장 당선인이 1200석 규모의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겠다고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세번 기자입니다. 아산 평생학습관에 마련된 시립합창단 사무실. 곧 있을 공연을 위해 연습이 한창인데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 한 공간에
실내 체육관과 여성단체 등이 뒤섞여 리허설 환경은 척박합니다. 공연장도 음향과 조명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500석의 평생학습관이나 시청 다목적 홀을 이용해 몰입도가 떨어집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연주를 준비함으로써 아산 시민들에게 더 좋은 문화 교류와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전용 공연장이 없다 보니 유명 가수의 콘서트나 뮤지컬 등 수준 높은 공연은 유치할 수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대기업 이전으로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된 아산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시 규모가 아산의 절반 수준인 당진과 서산, 논산 등도 천석 안팎의 번듯한 문화예술 전용시설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교가 됩니다. 이에 박경규 아산시장 당선인은 예술의 전당 건립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약속하고 본격적인 이행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임기 중에 착공하거나 최소한도 설립 방법을 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비전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지난 20년간 1,000억대가 넘는 예산 조달을 놓고 민간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며 지금까지 표류한 겁니다. 이 때문에 오세현 시장도 객석을 500석으로 축소한 자체 건립안으로 방향을 틀은 바 있습니다. 박 당선인은 정유사나 발전사가 입주한 당진과 여수, 울산이 이들 기업의 출연으로 대형 아트센터를 건립한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산에 입주한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의 지역 공원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네이밍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빅딜을 검토 중입니다. 충남 제2의 도시지만 수십 년째 문화예술의 불모지였던 아산이 예술의 전당 건립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전기와 통신 수리업종에서 발생하는 재해 사고로 해마다 43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하는 가운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전력 대전세종충남본부 등 5개 유관기관이 모여 전기 분야 안전체계 구축 업무 협약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선 전기 사업 분야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기관별 전문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기공사 안전관리 기술 지원, 사고 사례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세종시장 인수위원회가 환경민원 관련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층간소음 측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층간소음이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시민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탄소 중립을 통한 녹색경제 이행을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관리 체계를 이뤄나갈 방침입니다. 또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사업 입지 결정 반대 민원과 천마을과 보강면 악취 민원 등 장기간 해결하지 못하는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별로 분류해서 해법을 찾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당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착수합니다. 당진 평택항 터미널은 분리된 입출국 시설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포함한 지상 3층 규모로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이며 앞으로 중국 항로 운영을 통해 관문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